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환 아소장입니다. 지금 장마가 한창인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제가 그간 유튜브 채널에 물건 중심의 컨텐츠만 올렸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서 뭐 좀 더 관심 있는 내용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 딸들이 20대 중반인데 엄마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애들 계약할 때 무서운데 그런 내용 다뤄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 조카가 강남의 도시형 생활주택, 일명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나 했는데 처음 집을 볼 때부터 계약하기까지 고모인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네, 조카가 집을 보러 다니고 또 계약하기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집을 볼 때는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전세 계약 해도 되는 안전한 집인지, 그리고 계약할 때는 어떤 점들을 살펴보고 특약에는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카와 저는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네이버 부동산이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적당한 방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네, 몇 개 방들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고모, 집 구하는 게 처음이라 디자인만 보게 돼요 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러지, 사회 초년생들이 무슨 경험이 있어서 방구할 때 이것저것 따지겠냐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방을 볼 때 주요한 사항 5가지를 조카에게 알려주었답니다. 똑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집 볼 때 중요한 사항, 유의사항 5가지. 첫째,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자, 허그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세금 보증보험이 되는 집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집 방향 몹시 중요한데요. 남향이거나 남서, 남동 정도면은 무조건 좋고요. 근데 뭐 북서향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서북향, 북서향이 서북향이네요. 이런 집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방향하고도 연관된 건데요. 집에 누수나 곰팡이, 결로가 있는 습한 집인지 아니면 쾌적한 집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집 볼 때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부분들 살짝 드러내서 보시면 곰팡이 있는 집들은 그런 데가 대부분 결로거나 곰팡이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로는 옵션. 나에게 맞는 옵션이 있는 집인가 보셔야 됩니다. 옵션이라고 하면 붙박이 수납 공간이나 붙박이장이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간혹 전자레인지까지도 옵션으로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고, 자, 5번째로는 이건 전 개인적인 좀 취향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현업 공인중개사를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을 알게 모르게 들들들들 볶는 임대인이 있으세요. 특히 그 월세인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뭐 하루라도 월세가 밀리거나 하면은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막 월세 왜 안 내냐, 막 관리비는 어떠냐 저떠냐,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 임대인의 성격 문제도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5가지 꼽아봤습니다. 조카에게도 여기까지 얘기해 줬어요. 집 보는 과정에서 고모, 집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나침반 앱을 깔아서 집을 딱 보러 갔을 때 거실에 서서 거실 창문을 보고 나침반 앱을 켜서 바닥에 탁 놓으면
그 가리키는 그 빨간 침, 붉은 침 방향이 그 집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집의 방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끼자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임대인들, 집주인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건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공인중개사여서가 아니라 수수료 우리 조카 경우 1억 5천짜리였으니까 수수료 45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수수료 45만 원 아끼려다가 1억 5천만 원 날리는 수가 있으니 꼭 집을 보고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들을 속이고 계약하는 나쁜 임대인들을 마수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예,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업소 부동산 구별법도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자, 조카는 발품을 팔아 여기저기 집을 보다가 드디어 위치나 금액, 집 내부 디자인이나가 딱 적당한 집을 골랐어요. 강남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데 편하게 오피스텔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네, 조카에게 이 집에 이 오피스텔의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살펴보니까 을구에 근저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채권 최고액이 무려 17억 8,800만 원. 물론 공동 담보된 금액이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이 집에 담보가 설정이 돼 있어서 이 집은 안 되겠구나 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런데 조카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간 공인중개사가 얘기하기를 이 집은 전세금 보증보험도 되고 조카가 그때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 전세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전세 대출도 나오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저는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선 허그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집만 보증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또 대출도 은행이 이것저것 따지고 걸러서 안전하게 상환이 될 만한 집들만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해줘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시에 보증보험 가입도 되고 전세대출도 되는 집은 일단 안전하다. 두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판단했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요. 보증보험 가입 시에 보증료에 대해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하는 건 알고 계세요? 상식입니다. 네, 1차 보증보험 회사에서 2차 은행 심사를 통과한 집이라면 안심하고 계약해도 되겠다라고 조카에게 말했어요. 네.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 임차인 양방에 문자 작성해서 계약금 성금을 보낼 때 저는 특약에다가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협조하며 만약 건물 문제로 대출이 안 될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무효로 한다.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 측에서도 그럴 일이 없고 전 임차인도 전세 대출이 되었다며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자, 이제 계약 당일이 되어 조카가 계약서 서명 전에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를 사진 찍어 보내주었어요. 계약서에 요구했던 특약도 있고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공동명의 두 사람으로
2분의 1씩, 지분 2분의 1씩 되어 있었어요. 계약 시에 그렇다라면 과반 이상이 되어야만이 임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 시에 공동 명의자 두 사람이 다 오는지를 확인해 봐달라고 했는데, 자, 실무에서는 보통 한 사람이 다른 공동 명의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꼭 화상 통화로라도 참여하지 않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조카의 계약서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공동 명의인의 임대인 중에서 임대사업자를 낸 임대인과 계약금 잔금을 지급할 계좌의 임대인 명의가 서로 달라요. 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를 낸 분은 A라면 조카가 지급해야 될 그 계좌, 임대인 계좌는 B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A, B 두 사람이 다 공동 명의인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했더니 법적으로 이 부분은 하자 없다고 해서 이 부분 확인하고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 설명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봐라. 거기에도 다세대 주택인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조카가 그 부분도 일치한다고 답변을 해서 조카에게 그러면 이대로 서명 사인해라 라고 하고 계약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조카가 고모 너무너무 기빨려요. 고모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저의 조카 사회초년생이 도시형 생활주택, 즉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하기까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 이번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